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52번째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의 주제는 조금은 이렇게 인간적인 감동적인 이야기가 묻혀있는 스페인 장 레옹의 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장 레옹의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2002년 10월 달에 스페인 동북부 지방에 있는 페네테스 와인 산지의 이름난 와인 명가로 되어 있는 미겔 토레스의 와이너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와이너리를 구경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안내자가 저보고 자그마한 영사실에 좀 잠시 둘러서 시간을 조금만 더 하려라 하게 들려봤습니다. 근데 들렸더니 흑백 스크린, 아마 지금도 제가 흑백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흑백 스크린이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년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장 레옹입니다. 아주 허름한 바짝 마른 소년이 이민선을 타고 그 이민선의 선창에 숨어서 미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새벽에 뉴욕항에 들어서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선창 데크에서 내다보면서 아마 스스로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그런 야심이 이렇게 묻어난 이야기였습니다. 해서 제가 스크린을 다 보고 난 뒤에 이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인간 승리랄까 감동적인 이야기기에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침 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선을 타고 갔던 시기는 세계대전이 막 끝난 지 얼마 되지 않는 1947년이었으니까 한참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47년에 장 레옹의 그 소년이 가족이 전부 다 집이 불타고 아마 어떤 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공공에 처했을 때 굳이 이민선을 타고서 뉴욕에 들어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다시 LA로 건너와서 그때 당시에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소위 헐리우드의 전성기에 여러분들 비버리 힐이라면은 모든 사람이 그냥 이렇게 그려보는 그런 비버리 힐에서 허름한 옷매를 입고서 어느 날 빌라 카풀이라는 레스토랑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 빌라 카풀이라는 레스토랑은 당시에 이름난 그 가수 겸 명물의 역할을 했던 프랭크 시나토라하고 그 다음에 마릴린 monroe의 연인이었다 나중에 결혼을 한 조우 디마지오 야구 선수, 전설의 야구 선수로 조우 디마지오가 있었는데 그 시나토라와 디마지오 두 사람이 합작을 해서 만든 비버리 힐의 고급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서 운 좋게 스페인의 볼품없는 사나이가 여기에서 이제 발을 붙이면서 미국의 헐리우드의 공기를 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 빌라 카프리에서 대단히 뛰어난 입지를 보이면서 굳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이렇게 기록에 보면은 넉난한 화술과 잘생긴 외모 그리고 천부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고객을 사로잡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 레옹이 자기 식당에 오는 고객 손님하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교분을 넓힌 사람이 대표적으로 한 3분 정도가 나오는데 한 분이 카사블랑카라는 영화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 카사블랑카에서 나오는 주연을 맡은 분이 바로 이렇게 굉장히 와일드하면서도 좀 거칠어 보이는 험프리 보가트입니다. 그 험프리 보가트하고 두 번째는
60년대, 70년대를 이렇게 휘어잡았던 7년 만에 외출해서 요염한 자태를 보였던 머릴린 먼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젊은이의 우상으로 해서 에덴의 동쪽에서 연련을 했던 제임스 딘이 장래홍의 친한 고객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제임스 딘하고 아마 절친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나중에 새로운 식당을, 고급 레스토랑을 오픈하기로 서로 약정을 하고 한참 준비를 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제임슨이 죽게 됩니다. 해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해서 장래홍이 새로 자기 스스로의 식당을 오픈했는데 그 식당의 이름이 라스칼라입니다. 해서 이민선을 타고 온 이 소년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허리우드의 식당이 라스칼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서 상당한 재물을 이렇게 축적을 하고 해서 이제 고향 베네데스에서 새로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포도밭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포도밭 주인이라는 것은 아마 유럽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노블한 이렇게 신분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해서 장래홍이 1963년에 이 베네데스 근처에 포도밭을 하나 매입을 하는데 그 포도밭의 이름을 빈야드 라스칼라, 즉 허리우드에 있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그대로 옮겨서 라스칼라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고 두 번째 다시 포도밭을 구하는데 그 두 번째 빈야드가 기기입니다. 기기 빈야드. 또 세 번째가 이렇게 취득한 빈야드가 팔라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세 개의 포도밭을 취득할 정도로 이제 어느 면에서는 크게 성공을 한 거로 시작을 보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장래홍이 포도밭 주인이 되고자 했는 것은 아까 제가 잠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분의 상승도 있겠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절실했던 것은 자기의 그 집에 고객한테 특별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스페인의 명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해서 그 스페인의 베네데스에 있는 그 포도밭에서 와인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 식당에 특별한 고객한테 서빙한다는 것이 아마 또 새로운 상업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196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년에 베네데스 근교, 즉 지금 현재 있는 미겔 또레스의 그 포도밭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150헥타의 포도밭을 사들이고 당시 21살이 된 하우메 로비라라 해서 나중에 훗날 대단히 이름난 와인 메이커가 됐는데 이 친구를 불러들여 가지고 와인 메이킹을 시키면서 또 하나 특이한 일을 한 것은 거기에 기존에 있던 포도밭에서 이렇게 포도밭을 가꾼 것이 아니고 까비르 소비뇽, 샤르도네, 까베르네 프랑 이 세 가지 포도 품종을 그 원래 고향 적거리는 보르도와 부르고뉴에서 직접 이렇게 갖고 와서 이식을 시켜서 명품을 만들기 위한 확고한 신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와인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같이 이제 비버리 힐에서 라스칼라 레스토랑을 통해서 돈을 벌고 다음에 이제 성공을 해서 고향에 포도밭을 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항시 이렇게 여적으로서 제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는데 에피소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장래홍과의 끈끈한 인연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로널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사를 하기 전에 바로 배우로서 주로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권총을 차고 나타나는 그러한 헌칠한 사나이로서 가끔 주연을 맡은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
이제 캘리포니아 지사를 관두고 공화당 대표로 1980년 11월 달에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합니다. 그때 아마 레이건 대통령도 배우의 신분으로서 아마 라스칼라에 자주 다니면서 장대웅과 격이 없는 농담을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농담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내가 알고 있기는 민주당 당원인데 나는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가니까 그 어떻든 간에 당신이 나한테 한 표를 던진다면은 이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대통령 취임식에 써야 할 그 와인은 반드시 장대웅 너 것을 써주마 하고 아마 반농 반진으로 한 것 같아서 왜냐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몰랐을 테니까. 근데 그 농이 1981년 1월 20일에 레이건이 드디어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즉 대통령 취임식에 쓰는 와인을 두 가지를 장대웅의 포도밭에서 난 와인을 썼습니다. 하나는 까베르네 소비뇽 1975년 빈티지로서 그란 레자르바. 두 번째 화이트 와인은 비냐 기기에서 나는 샤르도네로서 빈티지는 1980년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까지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뭡니까? 장대웅과 머릴린 먼로하고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머릴린 먼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임스 딘이나 험프리 보거드와 같이 이런 명우들과 함께 이 라스칼라에 빠뜨릴 수 없는 고객으로 해서 장대웅하고 절친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56년 8월 4일로 날짜가 적혀 있는데 이날 LA에 아마 마릴린 먼로의 저택이 브렌트 우드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브렌트 우드로 라스칼라의 그 음식 디쉬를 그쪽으로 좀 보내주길 요청을 했는데 아마 장대웅이 직접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다녀오고 나온 뒤에 곧바로 마릴린 먼로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사망의 원인은 과다 복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목격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장대웅이 좀 이렇게 불려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지나간 이야기로 끝내고 장대웅이 훗날 기자들하고 감추어졌던 이야기를 들지는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은 그날 저녁에 이 브렌트우드 저택에 갔을 때 머릴린 먼로 혼자가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의 동생의 누굽니까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있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가 먼로하고 한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아마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새어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이야기가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장대웅의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출처는 분명한 것 같은데 흔히들 먼로하고 그때 당시의 주인공이 존 F 케네디였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것이 진실이고 그까지는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참 그 라스칼라에서 왕성하게 사업을 일으키고 또 고향에다가 포도밭을 사고 해서 인생의 소위 이제 절정기를 넘어서면서 성공을 이렇게 할 무렵에 1994년에 이렇게 암이 발견되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 정리를 준비를 합니다. 해서 이 자기가 취득했던 포도밭을 누군가에는 넘겨야 되는데 그때 숱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미국의 많은 투자가들이 아마 이쪽에 여기에 베네디스에 몰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뿌리치고 유독히 한 사람 미겔 또레스한테 찾아가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전했답니다.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이 포도밭에서 그리고 좋은 와인을 빚어냈는데 이걸 그냥 아무한테 누구한테 팔아줬기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내 정체성을 깡그리 뭉개버리고 새로운 장사꾼이 될 텐데 그걸 내가 죽어서도 볼 걸 못하니까 당신이면은 내가 능히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한때는 먹으면서 라이벌 관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들은 미겔 토레스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이고 포도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장대용의 브랜드를 그대로 올려놓고서 미겔 토레스가 유통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기회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장대용의 와인을 처음 본 것이 이 집에 다녀오고 난 후에 서울에서 2000년 초에 많은 이렇게 스페인 와인이 유통할 때 그때 장대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와인이 가격이나 맛이나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도 나름대로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특별하게 이 와인 두 개 얽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메를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디너리 와인입니다. 그냥 통상적인 와이너리고 이 두 번째 와인이 까베르네 소비뇽 그란 레자르바입니다. 이 그란 레자르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식에 쓰였던 와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와인. 물론 빈티지는 틀립니다. 이래 해서 두 와인을 가지고 오는 데가 늘 이렇게 명품 와인을 가지고 오는 신동 와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장대용의 와인을 이 오늘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음미를 해가면서 들어보시면 그래도 와인에 얽혀 있는 이야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